고든의 과학TV 오늘 이야기는 비타민C가 면역에 좋다는데 감기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가 건강에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부족해지면 괴혈병에 걸려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감기에 좋다는 속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과학자인 라이너스 폴링의 책 비타민C와 감기입니다. 이 책은 1970년에 출간되어 큰 대중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타민C 섭취가 감기의 지속시간과 증상의 심각성을 줄여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영양 비타민C의 효능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에 필수적인 비타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루 75에서 90ml 정도가 권장량이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면역이 약해지면서 감염이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논쟁이 되는 부분은 권장량 이상의 비타민C, 주로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감기나 다른 감염에 도움이 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타민C의 면역 기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핵심 건설 자재라고 할 수 있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합니다. 흔히 면역이라고 하면 항체나 백혈구부터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피부와 점막이야말로 세균의 침투를 막는 첫 번째 면역 시스템이자 방벽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수산화 과정의 조효소로 작용해서 튼튼한 3중 나선 구조의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세균이 우리 몸의 1차 방벽을 뚫고 몸 안으로 침입해도 비타민C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면역 시스템의 신호를 따라 호중구가 빠르게 감염 부위로 이동하는 화학 주성에도 비타민C가 관여하고, 대직세포가 미생물을 잡아먹는 과정, 탐색 소체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도 비타민C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키우는데도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림프구가 비타민C의 도움을 받아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한 세포로 분화하고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 강력하고 정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혈구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 분사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균한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백혈구한테도 위험하거든요. 비타민C가 이를 중화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비타민C는 다른 효소를 돕는 조효소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고 항산화제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면역에 도움을 주는데 감기에도 비타민C 먹으면 효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챙겨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비타민C가 매우 저렴하고 안전한 물질이라 안심하고 처방하거나 그냥 개인이 평소에 복용할 수도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많은 연구들을 모아서 그 결과를 정리한 코크런 리뷰가 2013년에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9개의 임상시험을 종합하고 약 11,000명 정도의 실험 참가자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비타민C 영양제 하루에 적어도 200ml 이상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릴까? 그리고 감기에 걸린다 해도 더 빨리 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고용량의 비타민C를 사용하면 빨리 나을까? 우선 매일 먹으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위험비는 0.9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거의 2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걸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연구에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마라토너나 스키어, 또 영화에서 극한 훈련을 받는 군인의 경우 50%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해석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는 6개 정도의 소규모 연구 결과에 의존한 것으로 대부분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진행된 소규모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대규모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런 연구가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비타민C 자체가 저렴하고 특허를 지금 와서 출원할 수도 없다 보니 제약회사에서 임상실험을 할 인센티브가 좀 부족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기 자체가 심각한 질환이 아니다 보니 임상 연구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비타민C를 복용하면 감기를 더 빨리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에서는 약 8% 정도, 어린이에서는 14% 정도인데 하루 1~2g 고용량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18%까지 감소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에서 8% 단축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아닙니다. 감기가 일주일 정도 지속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반나절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 감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끝났는지 정확하게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매일 약물을 복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비타민 C를 투여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위약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상 의사가 감기 환자한테 비타민 C를 투여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임상 진료 지침에서 비타민 C는 용량과 무관하게 처방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처방한 일이 없고 주변에서도 처방하시는 선생님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가정의학회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비타민 C는 물론 D와 E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뜻밖의 이야기는 스팀인데요. 감기에 김기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아마 미국에 이런 민간요법 비슷한 게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C 영양제를 평소에 챙겨 먹는다고 해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고 나서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역시 없습니다. 다만 이는 부족하지 않게 먹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둔 것입니다. 평소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비타민C 결핍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식사를 잘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고든의 과학TV,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